침향의 비밀. 조선 후기 순조 8년 1808년 봄, 한양의 사대문을 따라 흐드러지게 핀 살구꽃이 도성안을 향긋하게 물들이고 있었다. 그 향기 속에서 궁중으로 들어가는 젊은 의녀가 있었다. 해민서 소속의 홍매. 그녀는 30을 갓 넘긴 나이였으나 이미 궁궐 내에서도 실력을 인정받는 유능한 이녀였다. 침술은 물론 탕약 조제, 맥 짚는 솜씨까지 뛰어나며 여기에 청초한 외모와 침착한 성정으로 인해 중전의 총애를 받고 있었다. 그날 홍매는 창덕궁 후원으로 향하라는 중전의 부름을 받았다. 대궐안 연못가의 정자에 누운 이는 중전의 측근이자 궁 안에서도 유명한 시녀 연옥이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오한에 시달린다는 그녀는 지난 한 달 동안 병세가 점점 심해지고 있었다. 문제는 연옥을 돌본 시녀 2명이 며칠 간격으로 같은 증세로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었다. 약효가 듣질 않으니 궁 안에서는 귀신병이란 말도 돌고 있사옵니다. 중전은 불안한 눈빛으로 말했다. 홍매는 침착하게 연옥의 맥을 짚고 눈동자를 살핀다. 그녀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맥은 불규칙하며 가끔씩 멎을 듯 약했다. 그러나 눈에 띄는 외상이나 뇌출혈 징후는 없었다. 이 병 단순한 열병이 아니었다. 홍매는 조심스럽게 시신을 확인하겠다고 요청한다. 그러나 중전은 곤란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그들의 시신은 이미 화장되었느니라. 전염병이 두려워 조속히 처리하게 하였지. 그 말은 단서가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홍매는 연옥이 기거하던 방을 찾는다. 단서를 찾기 위한 조심스러운 움직임 속에서 그녀는 탕약 그릇에 남아있는 갈색 가루를 발견한다. 그리고 방 안에는 익숙한 냄새가 맴돌고 있었다. 바로 침향. 침향은 원래 귀한 향과 약재로 쓰인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몸의 열기를 정돈하는 효능이 있어 궁중에서도 종종 사용된다. 그러나 홍매는 아주 오래전 중국 명의들의 비서에서 침향이 도구로도 사용된 사례를 본 적이 있었다. 특히 수은이나 아편을 섞으면 심각한 신경 손상과 호흡 마비를 일으킬 수 있었다. 그녀는 몰래 그 갈색 가루를 수거하여 해민서 실험실로 가져간다. 며칠에 걸친 정밀한 분석 끝에 홍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아든다. 그것은 침향의 수은과 아편을 혼합한 치명적 독물이었다. 이건 단순한 병이 아니야. 누군가의 계획이야. 그녀는 이 사실을 중전에게 보고한다. 그러나 중전의 반응은 의외로 미묘하다. 그 향은 내가 하사한 것이네. 요즘 연옥이 자주 불안해하길래 마음을 달래주라 하였지. 홍매는 이 말을 듣고 중전에게도 의심을 품는다. 연옥은 중전의 총애를 받았지만 동시에 후궁들과의 암투에서도 중심에 선 인물이었다. 그리고 중전 또한 궁녀 시절부터 연옥과 인연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날 밤 해민서의 약방에 누군가 침입한다. 홍매는 인기척을 느끼고 조용히 뒤따른다. 어둠 속에서 나타난 사람은 놀랍게도 어의 정연이었다. 왕의 곁을 지키는 최고위관이자 의학계의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인물. 그는 조용히 홍매에게 말한다. 이 일에 관여하지 마시오. 홍매, 조용히 덮어야 할 일이오. 그는 무언가를 남기고 사라진다. 그것은 오래된 궁중 사건 기록이 담긴 두루마리였다. 15년 전 당시 세자빈이었던 중전이 궁녀 독살 사건에 연루되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마된 사건이었다. 피해자는 이름도 없이 잊힌 궁녀 하나. 그녀 역시 침향을 사용했고 사인은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과 마비.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지금 이 시점에 같은 방식으로? 홍매는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의 다툼이 아니라 과거로부터 이어진 복수극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게 된다. 며칠 후 연옥은 끝내 숨을 거둔다. 그녀의 마지막 말은 조용히 흘러나왔다. 향. 그 향이. 궁중은 술렁이기 시작한다. 연옥은 궁 안의 비밀을 많이 알고 있던 인물이었다. 그녀의 죽음은 중전을 겨냥한 무언의 메시지였다. 괴소문은 민간으로 퍼졌고 결국 왕은 철저한 조사를 명령하게 된다. 그러나 의금부 대신들은 중전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것에 부담을 느껴 조사를 주저한다. 홍매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다.
그녀는 믿을 만한 궁녀 하나에게 협조를 요청해 중전의 약재 창고에 잠입한다. 그곳에서 침향 항아리 여러 개를 확인한 끝에 유독 하나에서만 수은 성분의 미세한 흔적을 발견한다. 그 안에는 독이 미량 섞여 있었다. 이건 정밀하게 조제된 독이야. 전문가의 손길이 있어야 가능하지. 홍매는 마음속 깊이 범인의 정체에 다가서기 시작한다. 결국 진범은 중전의 내관으로 밝혀진다. 그는 수년간 조용히 중전의 곁을 지키던 인물로 그 누구도 그의 정체에 의심을 품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과거 독살당한 궁녀의 아들이었다. 어머니의 억울한 죽음을 안고 궁에 들어와 오랜 세월에 걸쳐 복수를 준비해온 것이었다. 그분은 억울하게 죽었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소. 나는 그저 진실을. 그는 진실을 알리고 왕 앞에서 자결을 택한다. 사건은 조용히 마무리된다. 왕은 중전을 꾸짖지 않았고 해민서에도 더 이상의 조사 명령은 떨어지지 않았다. 홍매는 조용히 진실을 가슴에 묻는다. 누구도 정의를 이야기하지 않았고 누구도 벌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알았다. 진실은 때로 고통이 되고 그 고통은 누구도 대신 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시간이 흘러 봄은 다시 한양에 찾아온다. 해민서의 문은 다시 활짝 열리고 홍매는 평소처럼 환자들의 맥을 짚고 약을 짓는다. 그러나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다. 모든 것을 본 자의 깊은 외로움과 무게가 깃들어 있었다. 어느 날 어린 시녀가 조심스럽게 묻는다. 홍매 언니, 침향은 왜 독이 되나요? 홍매는 고요히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한다. 사람의 마음이 섞이면 약도 독이 되거든. 창덕궁 후원의 나무들 사이로 침향의 향이 다시 피어오른다. 그 향은 마치 모든 진실을 알고 있는 듯 조용히 봄바람을 타고 퍼져나간다.